자, 1번 엑서사이즈입니다.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으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해석을 좀 정확하게 가는 셈 치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동사는 지금 여기 means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that 이하에서 지금 구체적 내용이 뭘 의미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자, the higher prevalence입니다. 보통 이 prevalence라는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약간 좀 뭐 만연함 또는 뭐 퍼짐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잖아요. 더 높은 퍼짐 또는 더 많은 퍼짐 이걸 얘기하는 건데 뭐에 대한 environmental consciousness입니다. 환경적인 인식에 대한 더 넓은, 더 높은 퍼짐을 얘기하는 건데 누구들 사이에서? younger generation 사이에서. 그러면 좀 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의 이런 환경적 인식에 대한 또는 의식에 대한 더 높은 어떤 퍼짐이나 이런 만연들이 뭐를 의미하느냐? 한 회사의 환경적인 평판입니다. 평판. 그러면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가 환경적으로 어떤 식의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해를 끼치고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 그것의 능력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 To recruit talent 하니까 흔히 말해서 탤런트가 저게 지금 명사로 쓰여가지고요. 재능을 리크루트하는 능력이라 하면 아무래도 재능 있는 사람들을 이제 채용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이 회사의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의 어떤 환경적인 의식이나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한 회사의 환경적인 평판이 어떤 재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지금 따옴표로 시작되는데 이게 지금 PPT 찍다 보니까 약간 좀 뒤에가 따옴표가 더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는 압니다. 뭐를 알아요? It makes a hiring difference 하죠. 채용하는 또는 고용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할 때? When we are out recruiting at university 대학교에서 채용을 하기 위해 또는 채용을 하러 be out 할 때 이게 뭐랑 같은 말이냐면 go랑 같은 말이에요. 나갈 때. 알겠죠? 그래서 대학교에 채용을 하러 리크루트를 하러 밖에 나가게 될 때 고용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그것이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평판이 어떤 고용하는 데 차이점을 만들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사람들은요 ask about sustainability. 자, 어떤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채용 담당자들, 리크루트 하는 건 채용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채용 담당자들은 do talk about our packaging 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패키징에 관해서, 우리의 어떤 것들에 관해, 우리의 어떤 포장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정말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대요. 지금 여기서 do는 강조를 나타내는 do입니다. 진심으로 뭔가 강조하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it is a draw for talent.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끌림이 되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draw라는 단어 자체가 방금 내가 이끌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끄는 요소, 즉 채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끄는 요소니까 뭔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 사람이 얘기했다고요. 됐죠? 자, 그 델이라는 회사의 어떤 조달 담당자인 올리버 캠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와이카노. 이 사람이 말한 이 내용 자체가 결국은 주제의 어떤 예시가 되는 부연 설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겠죠. 자, 또 어떤 연구가 나옵니다. 자, 연구 나왔습니다. 무슨 연구요? Worker Priorities Found 한데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노동자들 또는 직장인들의 우선순위에 관련된 럭스터스 대학의 한 연구가요. 뭔가를 발견했답니다. 그럼 뭐를 발견하였느냐? Nearly half of college students. 자, 거의 절반 정도 되는 대학교 학생들, 뭐 정확하게 45%라고 이 사람이 딱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이 학생들이 말했대요. 뭐를요? 2012년에 말을 했대요. 뭐를? They would give up a 15% higher salary. 자, 그들은 포기할 거랍니다. 뭐를요? 15% 정도의 더 높은 급여를 포기할 거래요. 뭐 하기 위해서? To have a job. 이런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내가 한 번씩 천일문 얘기할 때마다 왜 뭔가 좀 긴 얘기들이 뒤로 빠지게 되면은 뭐 좀 뒤에 수식어 들어가는 것들이 짧으면 앞으로 빠진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2012가 저 뒤로 한참 뒤로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되는데 얘를 일단 먼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항상 뒤로 뺀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15%의 더 높은 급여를 포기할 거래요. 자, 이래 놔놓고 대세 지금 따옴표가 들어갔어. 이거 관계사야 이거. 관계사에다가 지금 따옴표를 넣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글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That seeks to make a social or environmental difference in the world.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회적이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직업들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15%의 더 높은 급여라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야? 결국 돈을 많이 받아도 그 회사가 환경적으로 해가 되는 회사라면 난 그 회사 안 가겠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naturally, 자연적으로 또는 당연히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그러한 응답들은, 즉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들은 may or may not correlate 합니다.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당연히 그런 말은 45%니까 반반이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maybe an indicator, 하나의 어떤 지표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적 평판이 좋은 기업이 젊은 인재 채용에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이거는 전혀 틀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보기 나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직원 복지 정책이 더 우수한 기업이 구직자들의 호감을 얻는다. 일단 직원 복지 정책이란 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젊은 세대일수록 높은 소득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을 우선시한다. 개인의 삶의 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을 통해 직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완전 개소리입니다. 이거는요. 뭐라도 건덕지가 잡혀진 게 하나도 없죠. 4번 같은 경우 환경의식이 높은 직장일수록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환경의식이 높은 직장, 그 정도까지는 뭐 그럴싸하다 치는데 친환경 제품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지 문제에서 덤벙거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앞 내용만 보고 바로 답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끝까지 내용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 평판이 좋은 기업이 젊은 인재 채용, 즉 리크루트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 하는 거, 요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지 문제치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대비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내용 파악만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수특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쉬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도 많이 해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정말 수특 하나 설명하려고 하면 정말 시간 많이 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간접 연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막 꼬아갖고 내는 거는 수특 교재에서 낸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6월이나 9월 모의고사에서 좀 킬러 문제 같은 거 있죠. 그런 데서 좀 많이 내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이번에 약간 좀 말장난이 좀 들어가는데, 자, we can all become, 우리는 모두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vulnerable 들어갔습니다. 취약하대요. 우리는 취약해질 수가 있대요. 뭐에? 의심에. 자, 의심에 취약해진다는 얘기는요, 결국 의심하기 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짬뽕에 약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뭘 시켰는데 짬뽕 사줄게 하면은 짬뽕을 먹고 그 짬뽕에 따라서 그냥 움직여진다 그런 얘기겠지. 그래서 의심에 취약하다는 이야기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장난이니까 잘 기억해 놔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무엇에 관한 의심이냐? About our belonging 합니다. 보통 우리가 belonging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s가 들어가게 되면 소지품이 돼버리는데 그냥 belonging이라고 하게 되면 소속되는 것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속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도 소속감에 대한 의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즉 자기가 속해 있는 이곳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있는 집단이 과연 맞을 것인가? 적합한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Depending on the situation 합니다. 우리가 자 다시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이 depending on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뒤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명사는 항상 조건, 상황 이런 말이 꼭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럼 어떤 상황에 따라서 we find ourselves in, 우리가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상황에 따라서 또는 how we interpret them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들을 뭐하는 거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주어진 상황에 대한 소속감에 대해 의심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결국 뭐 한다는 겁니까?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도 소속감에 대한 의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나 조건 이런 말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더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렉 월튼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 누군지 몰라요. 이거 원문 뭐 출처 찾아보면 어딘가 나오겠죠. 내가 그까지 찾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뭐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좀 이름 있는 뭐 저기 뭐야 인강이나 이런 데서는 이 책의 원문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보여주거든요. 원문 보여줘봤자 별로 일단 의미는 없고요. 그냥 이런 책이라 하는 걸 내가 자 봐 내가 찾아봤어 잘했지 뭐 약간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그냥. 자, 이 사람이요 coined the term 합니다. 코인에다가 ed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보통 코인은 동전인데 동사로 쓰게 되면 동전을 집어넣다 이런 말이야. 근데 여기서 동전 집어넣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그래서 주입하다, 사용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belonging uncertainty라고 용어를 주입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용어를 정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인데요? 소속감의 불확실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부터. 자, 뭐 하기 위해서? To refer to the state of mind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를 언급하기 위해서. 그럼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의 상태냐? One suffers from doubts about whether one is fully accepted in a particular environment or ever could be. 여기서 지금 보세요. 내가 항상 one이라고 하는 놈을 주어라고 잡았을 땐 뒤에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부정대명사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만 고통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의심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요. 계속 의심하고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의심하는 게 뭐 나는 의심했어 행복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심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데 그럼 무엇에 대한 의심이 약하면서 whether이 나옵니다. 그럼 뭐뭐 하는지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죠. 그럼 뭐 하는지에 대한 의심 일반적인 사람들이 완벽하게 특별한 환경에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의심 내가 과연 이 집단의 소속이 과연 적당한가? 라는 의심 저 친구들이 나를 과연 인정해 주는가? 이런 의심 그리고 심지어는 could be 여기서 could be에서는 뭐가 생략됐냐면 accepted가 지금 뒤에 생략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받아들여질 수는 있는가? 이런 의심이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요 어디에서요? In the workplace, at school, at a fancy restaurant, or even in a brief social encounter 이런 데서 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소속감의 불확실성 그걸 얘기한다는 거지. 자,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멋진 식당에서, 아니면은 간결한 사회적인 만남, 짧은 사회적인 만남 이런 데서조차도 이런 어떤 그 소속감의 어떤 불확실성이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상황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필자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어떤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 어떤 주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가볼게요. 나왔죠? 찍어주세요. 이거 딱 보는 순간 답은 금방 나옵니다. 이거 딱 보는 순간. 자, belonging uncertainty. 아까 얘기했던 소속감의 불확실성은 역효과를 가진대요. 역효과. 이렇게 딱 잡아놔놓고 그 다음 문장 딱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나오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역효과를 가지는데 이런 말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장 집어넣기로 완전 직방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역효과 가진다 하는 거. 조금 쉽게 문제를 낼 것 같으면 adverse effect를 빈칸 문제로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자, 그럼 가볼게요. When we perceive threats to our sense of belonging. 자, sense of belonging 할 때 이걸 있잖아요. 어제 이제 2학년들하고 뭘 했는데 천일문 얘기하는데 그 왜 뭐 목적어 도치 저 보호 도치 기억나시죠? 그거 얘기할 때 그거 나왔는데 뭐뭐의 감각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무슨 감이에요, 그냥. 알겠죠? sense of belonging 그냥 소속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소속감에 위협을 인지하게 될 때
우리의 이러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어떤 정도, 가능성에 대한 호라이즌, 보통 호라이즌 지평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게 지금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 얘기하는 거냐,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성에 대한 범위, 즉 우리 어떤 가능성에 대한 범위는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의 가능성의 범위라 하는 거는 뭔가 좀 긍정적인 범위를 얘기한다는 거야. 자기가 그만큼 이 집단 안에서 인싸가 된다. 그런 어떤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죠. 뭐 때문에 지가 과연 소속된 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계속 의심하는 거. 아시겠죠? 줄어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단어는 별표 하나 쳐놓으면서 이런 것들은 어휘 변형도 가능하죠. 줄어든다. 수축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을, 그리고 상황을. 우리 자신도 의심하고 다른 사람도 의심해. 저만에 싫어하는 거 아이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어떤 상황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있대요. 방어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대. 자기 위주다 이런 이야기야 한마디로. 알겠죠? 자기 위주로. 자, 그래서 우리는요 좀 더 readily infer 합니다. 자, readily 하는 말이 이걸 준비되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른 말로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쉽게 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쉽게 infer 합니다. 자, infer 하는 표현이 보통 우리가 추론하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요. 이게 답지가 해석이 참 뭐 같은 게 추단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 추론은 알겠는데 추단은 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정해서 단정 짓는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 나 사랑하니? 아니 그럼 너 나 싫어하는구나. 딱 이겁니다 그냥. 아니 그냥 뭐 친구로서 좋다 이것도 너 나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갑자기 뭐 생각이 하나 딱 떠오르는데 참겠습니다. 민주당의 모 대표는 성남시장 때 일을 잘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너 빨갱이지 하는 인펄 추단하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아니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해서. 자, 이렇게 추단하기 쉽답니다. 뭘요? We are incapable. 우리는 능력이 없다라고 단정짓기 쉽고요. 그 다음에 또 that 나오죠? that 두 번 연결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meant to be there.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할 의도가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또 that 나옵니다. 이거 어법 잘못된 거 아닙니다. 원래 and가 있으면 참 좋은데 and가 없어요. 접속사 대시예요. 그래서 we will not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이해받지도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집단 안에 다른 사람들이 뭔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쟤네 왜 저래? 내가 이해 못하는 거지. 근데 어떤 집단에서 내가 어떤 주장을 펼쳤는데 자들이 정말 뭐라 하노? 이런 상황. 그럴 수도 있다라고 단정 짓는다는 거예요. 소속감의 불확실성, 그 의심을 하게 되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계속 보세요. 우리는요 be likely to니까 뭐뭐 할 것 같다는데 less가 들어갔으니까 덜 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야. 뭘 덜 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우리의 어떤 관점을 표현하지도 못해요. 왜? 내가 이 말 했을 때 자들이 뭐 생각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특별히 어떤 경우라면 그들이 differ from those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것과 다른 경우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해석을 잘못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다를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르게 되면 말을 좀 쉽게 못 내뱉는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요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To perceived criticism. 인지되어진 어떤 비판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진대. 그러니까 뭔가 조금 건전하게 뭔가 비판을 한 거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 쌤 강사 옛날 초창기 시절에는요 그 연구 수업하는 게 있었어요. 연구 수업이 뭐냐면은 한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고 나머지 선생님이 선생님 수업하시는 걸 보고 약간 피드백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드백을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고. 그런데 그걸 이제 감정을 이제 그 치우치지 않은 의도인데 감정을 이렇게 드러낸 의도는 아닌데 뭐 선생님 이런 분 좋았지만 이런 거 왜 보통 그런 거 얘기하잖아. 장점은 짧게 얘기하고 단점 되게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아 가지고 있잖아요. 아씨 좀 뭔데 지우개 수업 안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감정이 확 올라갈 때가 있어. 약간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건설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내 못 가르친다 이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민감해진다 그런 이야기죠. 계속 가볼게요. 계속 똑같은 얘기 나와요. 우리는요. 자 여기 보세요. be inclined to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은 tend to랑 같은 말입니다. 원래 incline이 어디에 기울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비동사에 inclined가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 기울어지다 이런 이야기야. 근데 지금 less가 또 들어갔죠. 덜 기울어진대요. 뭐 하는 것으로? 도전 또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문제들을 받아들이는데 덜 기울여진대. 아까 얘기했잖아. 삐딱하게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어떤 도전들? That pose a risk of failure.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어떤 위험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들을 받아들이는 게 덜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선생님 이렇게 수업하시면요 애들이 조금 되게 힘들어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risk of failure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시라는 내용에 대해 뭔데 네가 그런 얘기하는데 속으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소속감의 불확실성이라는 말을 토대로 해서 계속 네가 이런 마음이 되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저럴 거야 요럴 거야 그럴 거야 이렇게 하고 치우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소속감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요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 정답은 5번이에요. 정답은 5번. 자 소속 불확실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행동 제약을 초래한다. 결국 전체적으로 틀을 갖춰갖고 얘기하는 거죠. 얘도 오답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성과를 과시하는 행동은 소속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성과 과시 얘기 안 나왔고요. 소속감은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완전 개소리죠. 지금 안 좋은 것만 얘기했는데 무슨 도움은 개뿔이 도움이 돼요. 개인의 자율성은 확실한 소속감으로 인해 강화될 수 있다. 일단 개인의 자율성 없었습니다. 네 번째 불확실한 소속감은 여기까지는 괜찮아이? 비판적인 태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거 똑바로 안 읽으면 이거 4번 갈 수도 있대. 근데 갑자기 5번 보니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4번도 그런 거 같고 5번도 그런 거 같아. 그럼 어느 것을 할까요? 아니면 보세요. 이 카드가 틀려버리는 거야. 그냥 4번에서. 극한순간 시간 다 잡아먹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문제 풀이는 항상 말씀드리죠.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 그거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어 생각보다 지금 오늘 요지 문제도 그렇고 주장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주제 제목으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게 좀 나올 수 있는데 깔끔합니다. 그래서 니네 모의고사 풀 때는 이런 문제 유형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도 이게 되게 좀 쉬워요.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던 그 연구 수업하고 약간 비슷한 얘기긴 한데 자, a group of psychologists look at the effects of everyday good and bad events. 이래 놔놓고 지금 여기 짝대기가 들어갔는데 이 짝대기의 역할은 뭐냐면 예시입니다. 예시요. 자, 한 심리학자 집단이요. 봤대요. 뭐를요? 어떤 효과를 봤대요. 무슨 효과요? 매일의 좋은 그리고 나쁜 이벤트들. 또 이벤트 한다고 뭐 너를 위해 준비했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건들 아니면 어떤 일어난 일들 그럼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옵니까? Getting a compliment from your boss 사장에게 칭찬받았어요. 날씨 안 좋았어요. Getting stuck in traffic 차가 막혔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시로 이제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etc. 하는 건 기타 등등 얘기하는 거니까 되겠죠? 자,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게도 이런 말들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놀랍지 않게도 너무 직역으로 하지 마라. 그냥 당연히도다. No surprise랑 같은 말입니다. 당연히도요. 좋은 사건들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요. 뭐예요? 사람들의 기분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들은 가져다줘요. 사람들을 다운하게 가져다준대. 그럼 다운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굳이 이걸 직역 안 한다 할지라도 뭔가 좀 안 좋네 이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우울한 칸의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울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펼쳤습니다. 이 사람이 할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But the duration of the experiences differed dramatically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이 글들을 지금 다 봐야 되는 거이긴 하겠지만요. 저 duration이라는 단어가 빈칸 추론 가능성은 좀 높은 단어입니다.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period도 여기에 생각해 보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duration인데 그러한 경험들의 기간은 급격하게 또는 확실하게 뭐다? 달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간이 달랐대요.
그럼 그런 경험이 뭐야? 좋은 사건에 대한 경험, 그리고 나쁜 사건에 대한 경험, 이거에 대한 기간 자체가 달랐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무슨 말로 이어지는 것이냐?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사건들은요, 짧았대요. The negative events, 부정적인 사건들은 stayed longer, 더 오래 지속되었답니다. 이거는 어휘 변형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두 가지 대조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조해서 내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순서 문제 나오면 완전 개쉬움입니다. 그냥 아시겠죠? 두 가지 대조해서 나오면요, 그럼 긍정적인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계속 이어지겠죠. 또 뭐 반면에 이런 말도 쓸 거고요. 그죠? 한 연구에서 또 나오죠. 한 연구에서 또 증거 자료입니다. 이 주장에 대한 증거 자료 한 연구에서 보니까 having a good day, 좋은 날을 보내었던 것은 did not have, 가지지 못했답니다. 어떤 알아차릴 만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대요. 언제요? On the subsequent day 하니까 다음 날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단어를 100개를 쳤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운이 정말 좋아서 100개를 다 맞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아싸! 다 맞았다! 이런 날 있죠. 다음 날 돼서 아싸! 나 어제 다 맞았다! 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들은요, 다음 날 되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루,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생일도 만약에 서프라이즈 파티 와 하고 막 놀래고 나 고마워 오늘 잊지 않을게, 다음 날 되면 그냥 일상으로 흘러가. 보통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좀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랜 기억을 갖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 다음날 넘어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차피 좋은 일이라 하는 게. 이 글대로 얘기하자면요, 자, 다시 말해서 좋은 월요일은 didn't carry,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화요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but negative, 이거 사실 글 쓸 때 이거 but 말고 이거 on the other hand 나오면 참 좋은데 그럼 좀 뭔가 좀 깔쌈할 것 같은데. 자, 그렇지만 부정적인 사건들은요, 지속되어진 영향력을 가진대요. 자, 여기도 동그라미 칩니다. 지속되어진, 이런 것도 어휘 변형 가능합니다. 지속되어진. 다시 말해서 a bad Monday, 안 좋은 월요일은요, 예측했대요. a gloomy Tuesday, 이런 겁니다. 강민재가 여자친구랑 잘 사귀고 있다가 월요일날 헤어졌어. 화요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심지어 한 2달, 3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사건들은요, 다음날 돼가지고도 걔는 뭐하고 있을까? 그 다음날 이어져도 걔는 뭐하고 있을까? 그 다음날 이어져도 걔는 뭐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약간 부정적인 것들은요,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요, is so strong, 너무나도 강력해서 it is considered, 그것이 뭘로 여겨져요? a law of human behavior, 인간 행동의 법칙으로 여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인간 행동의 법칙은 결국 뭐다? 좋은 사건은 오래 가지 않고 나쁜 사건이 상대적으로 더 오래 간다 하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법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specifically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in other words하고 같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 이러한 hedonic asymmetry states, 자, 이러한 그 밑에 뜻 나옵니다. 그 어디 갔노 이거? 자, 쾌락의 비대칭성이래요. 쾌락의 비대칭성, 대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쾌락의 비대칭성이 states that, 진술합니다. 뭐를 언급하느냐? Pleasure is always dependent on. 자, 쾌락, 즉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에 의존적이다? 변화에 의존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민재가 예를 들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로또 복권을 끌었어, 샀어.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돼가지고 4등 당첨된 거야, 5만 원. 근데 그럼 아싸 5만 원 하게 되면 다음날 되면 그냥 5만 원 그냥 써보면 되거든요. 안 이어져요. 근데 한 주 지나서 또 해봤어. 갑자기 3등이 됐네. 그럼 왔어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쾌락이, 또 다른 어떤 즐거움의 사건이 나타나야 아싸 이게 되는 거지. 하나 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즐거움이라 하는 것 자체가 원래 그런 게 있나 봐요, 인간의 법칙이라 하는 게. 그래서 변화에 의존적이라 하는 말은 변화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저 즐거움은 항상 이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 하나 쳐놔 놓으세요. change요.
또 길게 갈 것 같으면 이거 자체가 빈칸 문제로 쭉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dependent 하는 말 자체도 어휘 변형도 가능하겠죠. dependent냐 independent냐 이런 식으로 뭐로부터 독립적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라집니다. 뭐요? 지속적인 만족감과 함께 사라진다라고 얘기하죠. whereas 반면에 고통은요 지속되어진대요. 어디에서? 지속되어진 이런 불쾌함의 상황에서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어진대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밖에 비가 와. 근데 비도 그냥 비가 아니라 폭우야. 근데 학교는 가야 돼. 그래서 우산을 쓰고 갔다. 근데 우산 썼는데 바람이 이빠이 불어. 그러면은 와 진짜 비가 와서 짜증나 죽겠는데 바람까지 부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물기로 팍 하고 지나가. 옷 다 베려. 그래서 학교에 딱 도착했더니 나는 과연 똑바로 왔는데 나는 과연 생쥐인가? 뭐 이런 느낌 드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그것 때문에 기분 더러워 죽겠는데 나머지 어떤 일들도 다 전부 다 기분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가 야 너 왜 이렇게 젖었냐? 그럼 그 말 자체도 막 짜증나는 거야. 그 사건 때문에. 건드리지 마라 짜증나 죽겠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건드리면 안 돼요. 꼭 눈치 없는 인간들이 꼭 보면 시비가 야 왜 야 뭔 일이냐? 야 차 물 빠졌냐? 어떤 물이냐? 이거 아쭉 그만하라고 하면 왜? 하면서 계속 막 싸우고 자시고 난리 나는 거죠 그냥.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친구하고 싸웠으니까 친구랑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나 정답은 바로 보입니다. 바로 2번으로 가는 거겠죠. 역시 오답 체크 한번 해볼게요. 월요일의 기분이 한 주의 기분을 좌우할 수 있다. 애꿎은 월요일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월요일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월요일은 그냥 나 오늘은 월요일 이게 다인데. 자 그다음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그따고 얘기 안 나왔고요. 같은 사건이라도 개인에 따라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다. 역시나 그따고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집단 구성원 사이에서 금방 퍼지는 경향이 있다. 대충 읽었다가는 5번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충 읽었다가는요. 왜냐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부정적인 감정인가 봐. 이거 그냥 대충 찍어버리는 경우 있죠.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 6등급, 7등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전부 다 대충 찍어버려요. 근데 좋은 일이라 하는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교 대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세모 정도 좀 찾아놓으세요. 출제 가능성을 놓고 얘기한다 하면 좀 출제 가능성 좀 돼요. 얘도요.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도 일단 좀 말장난이 들어가는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요것도 좀 풀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people have a strong desire. 사람들은요,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욕구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뭐뭐 할 욕구하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ability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choice라든지 아니면 opportunity라든지 이런 것들은 뒤에 뭐뭐 할 기회, 뭐뭐 할 욕구, 뭐뭐 할 능력 이런 것들로 얘기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define categories 합니다. 범주를 한정시키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대요. 범주를 한정시킨다? 그러면 이거 흔히 말해서 범위를 정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범위를 정하려고 하는 욕구. 그것도 어떤 욕구예요? 강력한 욕구래요. 지금 주어를 people이라 그랬잖아. 그럼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를 사용해서? 규정을 사용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 using은 지금 분사구문입니다. 꾸며지는 거 아니에요. 자, it is natural. It is a natural human goal. 자연적인 인간의 목표입니다. 뭐 하는 것이요? To impose order and sense on the world, to be able to know what boxes everything should go into with no ambiguity. 자, 그러면은 자연적인 인간의 목표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 To impose order. 자, 우리가 order 하게 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질서 얘기하는 겁니다. 질서. 그 다음 여기서 말한 센스는 감각이라기보다는 의미예요. 세상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질서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한 의미를 부과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아까 뭐라 그랬나 목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연적인 목표래요. 다시요. 순서를 정하고 세상에 대한 의미를 부과한다. 이거 자체가 인간의 어떤 뭐라고요? 그냥 그거라고요. 목표라고요. 누구나 다 그래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죠. 또 뭐 하는 거? To be able to know what boxes everything should go into. 자, 이 말 잘 보셔야 됩니다. 구문이
what box 이렇게 묶어놔 놓고 everything should go into 했는데 마지막이 지금 into로 끝났잖아요. 그럼 얘를 해석할 때는요. 무슨 상자를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무슨 상자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면 into 뒤에 원래 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무슨 상자에 들어가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선생님 뜬금포로 갑자기 상자가 왜 나오는데 여기 하는데 상자에다가 물건을 넣는다 하는 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뭐야 재활용 그 통 있잖아요. 어떤 데는 플라스틱을 넣어야 되고 어떤 데는 병을 넣어야 되고 어떤 데는 캔을 넣어야 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물론 제 비유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적절하게 정해진 놈은 요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 얘는 요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 얘는 저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도록 하는 것도 인간의 목표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플라스틱 넣어야 되는 것에다가 종이를 넣거나 뭐 병을 넣게 되면은 성질 더러운 사람 와 누가 여다 넣었노 이렇게 하면서 성질 버럭버럭 내잖아요. 아 누가 여다 넣었노 이렇게 하면서 그냥 버럭버럭 낸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세요. with no ambiguity 합니다. 자, ambiguity 하는 말 자체가 중의성 또는 모호함이에요. 근데 앞에 no가 들어갔죠. 그럼 중의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no ambiguity란 말이 딱 나오면요. 분명함이에요. 그냥 명료함. 아시겠죠? 명료함. 그래서 clarity랑 비슷한 말인데 그리고 with no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는 무조건 without입니다. 모호함이 없이 다른 말로 분명하게 이런 것들은 어휘 변형으로 살짝 다른 단어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어휘 변형 문제 출제도 가능하고요. 그럼 다시요. 어떤 상자를 넣어야 할지 모든 것을 어떤 상자에다가 넣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자연적인 인간의 목표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지금 뒤에 보니까 The disappointing aspect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대요. 실망스러운 부분. 그럼 실망스러운 부분이라 하는 거는 뭔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약간 뭔가 좀 부정적으로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도 좀 있다 하는 걸 이제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러한 urge래요. 이러한 urge. 자, urge는 두 가지 뜻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와이카노 손가락이. 첫 번째는 동사로 촉구하다, 재촉하다 그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urge가 명사로 쓰게 되면 그냥 명사로 재촉 또는 뭐 욕망 또는 욕구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욕구는 has failed 실패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거의 모든 시도에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말로 쓰시오카는 서술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시험 대비는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한 이런 욕구가 어떤 욕구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뭔가를 범위를 정하려고 한 욕구. 그거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죠? 자, 대부분의 이러한 자연적인 범주화 또는 범위를 정하는 거는요. do not have 합니다. do not have. don't have도 아니고 do not have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야. 가지지 않아요. 어떤 한정을 가지지 않아요. 제한을 가지지 않는데요. 범주화라고 하는 것은 딱 어떤 범위라고 딱 이렇게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것도 아니래요. That comes close to working 하니까 작업 또는 작동 이런 작동에 가까이 오게 하는 어떤 한정이나 규칙을 이렇게 가지지 않는데요. 그럼 딱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심지어 인간이 만들어낸 이러한 어떤 범주화들 어디에서 어떤 규칙의 체계들 뭐와 같은 예를 들어 가지고 게임이나 법률 체계나 공식적인 어떤 진단 범위나 아니면 the like와 같은 이건 그와 유사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the like 이렇게 들어가면 그와 비슷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can put only so much order into the universe 끊어주세요. into the universe 요 말이 좀 되게 어려운데 into the universe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뭔가 그 어느 정도까지 이런 뜻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좀 더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을 놓을 뿐이지 그 이상의 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도 당연히 규칙이 있죠. 법률 체계도 규칙이 있죠. 공식적인 어떤 진단 범위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암이면 암이고 뇌종양이면 뇌종양이고 아니면 뭐 폐결핵이면 폐결핵이고 이런 게 있는 건데 이런 거와 같은 것도 그게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폐결핵이다.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암이다. 이렇게 진단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뭐든지 잘못 걸리면 다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맞잖아. 그래서 스트레스하고 단정 짓기도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의사들이 항상 요즘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뭐합니까? 이렇습니다라고 단정 안 지어요. 검사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검사해보고 난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그놈의 조동사들 겁나 많이 써요.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럼 수술하면 낫습니까? 사람은 항상 환자들은 단답을 원하고 정확한 답을 원하죠. 하지만 수술하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단정지어서 얘기 안 하잖아요. 범위가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 범위가 만약에 의학 진단에서 그 범위가 정해져 있을 거면 치료법도 당연히 정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there are always test cases. 자, 항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험 사례가 있는데 seem to break, 줄거주세요. break요. 규칙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어떤 시험 사례들이 반드시 있대요. 규칙을 깨뜨린다는 얘기는 범주화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unclear category membership.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이러한 범주화에 어떤 소속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대요. 뭐 하지 않으면서 not fitting into any category, 어떤 범위에도 적합하지 않게 되면서, 또는 just giving the wrong answer, 그냥 그저 단순히 잘못된 대답을 주면서 명확하지 않은 어떤 범주에 소속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실험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is is not due to. 자, not 들어갔죠? 자, 보세요. not 들어갔고요. 여기 but이 있어요. due to가 들어갔죠? 여기 to 지금 있죠? 지금 due가 생략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인간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단순히 자연적인 복잡성과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메시네스 때문이라 하는데, 여기서 메시네스를 또 지저분함 이래버리면 조금 골 때립니다. 지저분함이라기보다는요, 약간 좀 질서가 없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무질서, 아시겠죠? 물론 세상에 대한 지저분함 캐도 약간 의미가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이거 만약에 모르겠잖아요. 그럼 얘 보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어차피 엔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복잡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떤 종교도, 어떤 법률체계도, 어떤 관료제도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no가 들어갔고 동사 묶어버리게 되면 어떤 것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래요. 뭐를요? 그런 어떤 변형이나 아니면 기이한 어떤 사건들을 통제할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떤 사건들을 얘기할 것이냐? that은 지금 이 선행하는 명사가 얘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동사가 지금 원형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발생하는 것, 심지어 한정된 세상 또는 제한된 세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변화 아니면 어떤 기이한 사건들도 종교고 법률체계고 관료제가 그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야. 어떤 것도. 그게 될 것 같으면 답은 다 나오는 거죠. 세상에 답이요. 뻔하잖아요. 막말로 옛날에 범주화 정할 때 있잖아요. 뭐 학생들 여러분 공부하니까 내가 죄송한 말씀 드리자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IMF 터지기 전 공부하면 성공해. 근데 이 공부락 하는 걸 어떤 식으로 이제 잡아주느냐,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막말로. 그래서 공부하면 아니 이거죠. 딱 범위가 정해진 게 대학 가서 졸업하면 바로 취업. 이게 범위가 정해져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됐거든요. IMF 터지기 전에는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면 선배 바로 취업하시겠네요. 회사 뭐 냈어. 바로 갈 거야. 이게 바로 되는 시대였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게 이제 범위가 딱 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뒤에 보세요. 야구나 아니면은 질병 분류와 같은 이런 어떤 한정된 세상 속에서 발생하는 이런 어떤 변형이나 기이한 사건들을 절대로 종교고 법률체계고 관료제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번의 내용을 지금 보면요, 답은 일단 2번이에요. 답은 일단 2번이고, 대상의 유사성 1번에 대상의 유사성 파악을 통한 범주화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된다. 뭔 개벽다 붙은 소리야 이거. 3번 공정한 판단은 전형적 범주 외에 예외적 항목을 딱 보는 순간 아니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는 인간의 능력이 성공적인 범주화를 가능케 한다. 지금 범주화 잘못됐다고 얘기했지. 지금 이게 뭐 성공적인 범주화라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종교가 법적 체계 안에서 범주화되어야 개인과 사회의 안정이 보장된다. 사실 지금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요 낚일 게 없습니다. 얘는요. 딱 봐도 얘는 2번밖에 안 나와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그냥 그저 한 1분도 아니야. 한 30초 만에 딱 읽고 바로 풀고 넘어가야 돼. 얘는요. 실제로 모의고사 풀 때는. 아시겠죠? 요지는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말 보기니까요.
얼마나 좋아 얘가. 자, 주장 파악부터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